관계 때문에 힘들어해보지 않은 사람은 없을 겁니다. 이것은 사실 인간의 뇌에 특별한 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 뇌의 신경기는 상당히 미완성된 상태로 태어납니다. 인간은 출생 시 뇌 크기가 성인의 약 25% 수준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갓 태어난 인간은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습니다. 반면 소, 말, 기린 등의 뇌는 성인의 50에서 80% 수준이며 태어나자마자 몇 시간 내에 걷거나 뛰는 것이 가능합니다. 인간은 태어나자마자 세상에서 혼자 생존하기가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뇌는 필수적으로 태어난 순간부터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도록 프로그래밍 됩니다. 생애 초기의 관계가 평생 동안 지속될 뉴런의 연결을 만듭니다. 그래서 어린 시절 당신과 양육자가 어떻게 상호작용하고 어떻게 스트레스를 다루고 화나는 경험에 대해 어떻게 대처하는지가 당신의 뇌에 형성된 신경망에 막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만약 당신이 스트레스를 조절하지 못하는 양육자와 성장했다면 당신도 양육자의 스트레스를 느꼈다는 의미입니다. 위안을 받지 못한 당신의 신경계는 스트레스 반응을 활성화했을 것이고 결국 어린 당신은 계속해서 불안을 느꼈을 것입니다. 어린 시절 대부분의 욕구가 일관되게 충족되었다면 당신의 신경계는 일관된 조절 상태를 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조차 당신의 자율신경계는 재빠르게 본래 상태로 돌아갈 수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 몸의 자율신경계는 심박수, 호흡, 혈압, 소화와 같은 우리의 의식적인 인식 밖에서 벌어지는 생리기능의 속도를 높이거나 늦추고 호흡에 영향을 주고 에너지를 전환하는 등 스트레스에 반응하는 방식을 관리합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뇌는 자신을 안정적인 본래 상태로 유지하려고 하는데 이것을 항상성이라고 말합니다. 내적 기능이 균형을 이루는 인체가 선호하는 상태입니다. 항상성을 이루면 안전감과 차분함을 느끼고 감정과 주변 세상을 의도한 대로 차분하게 헤쳐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관계가 원활하지 않은 많은 사람들의 신경계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조절이 잘 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인체는 스트레스 반응에 대응하는데 어려움을 겪습니다. 항상성을 유지하는 대신 계속 생존 모드나 위협이 강화된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 결과 무엇이 위협이고 아닌지 정확히 판단할 수 없게 됩니다. 안전하지 않다고 느끼고 쉽게 짜증을 느끼고 화를 내는 등의 감당하기 힘든 과잉 반응을 보이고 감정을 진정시키지 못하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의 몸이 조절이 제대로 되지 않을 때 뇌는 몸의 생존을 최우선에 두기 때문에 자신에게만 더 집중하게 되고 다른 사람의 이익을 고려하기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당신이 생존 모드에 갇혀 있거나 혹은 생존 모드에 있는 사람과 관계를 맺고 있을 때 정서적으로 혼자가 되고 외로움을 느끼기 쉬워집니다. 이럴 때는 대부분의 타인을 잠재적 위협으로 보게 되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 교감하거나 그 사람이 주는 지지를 받기 위해 자신을 개방할 만큼 충분히 안전하다고 느끼지 못합니다. 관계가 힘들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사실은 신경계 조절장애의 이러한 패턴이 보통 뇌가 발달 중인 초기 아동기에 시작된다는 점입니다. 스트레스 반응에 사로잡힌 아기나 어린아이들을 본 적이 있을 겁니다. 몇 가지 대표적인 스트레스에 대한 반응을 보이게 되는데 스스로 진정하지 못한 채 발을 차고 소리를 지르는 모습은 투쟁 반응을 보이는 전형적인 행동입니다. 그리고 멍하게 허공을 응시하며 반응이 없는 경우는 경직 또는 차단 반응의 특징입니다. 주변을 지나치게 경계하며 사람들이 있어도 지속적인 불안을 보이는 아이들도 있는데 이것은 비위맞춤 반응에서 흔히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문제는 만약 어린 시절 특정한 스트레스 반응에 익숙해졌다면 우리의 신경계는 그 패턴을 학습하여 반복하도록 프로그래밍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뇌신경 세포들이 이루는 신경망은 자주 활성화되는 연결은 강화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강화된 연결은 성인이 되어서도 이어집니다. 예를 들어 어릴 때 스트레스 상황에서 자주 발로 차고 소리를 지르는 투쟁 반응을 주로 보였다면 성인이 되어서도 비슷한 스트레스 상황에서 발로 차고 소리를 지를 수 있습니다. 어린 시절 자주 멍하니 허공을 응시하며 해리 상태에 빠지는 경직 또는 차단 반응을 주로 보였다면 성인이 되어서도 타인과 거리감을 두고 스스로를 차단할 가능성이 큽니다. 어릴 때 주변 사람들에게 맞추는 것이 안전과 관계 유지에 필수적이었다면, 즉 비위맞춤 반응을 주로 보였다면 성인이 된 후에도 불안감을 느끼며 자신보다 타인을 우선시하는 경향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성인이 되어서도 스트레스에 대해 보이는 우리의 반응은 어린 시절과 같은 방식일 가능성이 큰 것입니다. 아마 당신도 친구나 가족,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극심한 스트레스 상황에 놓이면 당신이 혹은 상대방이 마치 어린아이처럼 반응하고 행동하는 것을 경험해 봤을 것입니다. 뇌가 어린 시절부터 자주 반복된 그 패턴에 따라 바뀌었을 것이고 지금도 반복하고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연구에 따르면 모든 아동기 트라우마, 심지어 또래의 괴롭힘조차 환경에 존재하는 위협을 감지하는 역할을 주로 하는 편도체와 계획하고 의사결정을 내리고 사회적 행동을
관리하는 것과 같은 집행 기능을 주로 담당하는 전두엽 피질의 구조적 변화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아동기 트라우마로 인한 이러한 뇌의 구조적 변화는 신경계가 경계 태세일 때마다 과각성 상태를 초래합니다. 이 상태가 시간이 흐르며 만성화되거나 지속되면 사회적 불안이나 복합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로 나타나 감정을 관리하고 억제력을 발휘하며 관계를 맺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의 무표정하고 차분한 목소리를 공격으로 잘못 인식하게 할 수 있습니다. 과거의 경험으로 자기 자신과 다른 사람과의 관계, 세상을 지각하는 방식뿐만 아니라 생각과 믿음에도 계속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신경계의 스트레스 상태는 자동적이고 비자발적이어서 우리는 실제로 그것을 통제하기가 어렵다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어린 시절의 경험으로 인해 조건화돼 버린 자신을 새롭게 바꾸고 관계를 변화시킬 힘을 갖게 될 수 있을까요? 임상심리학자 니콜 르페라는 관계의 뇌과학에서 신체 의식 훈련을 이용하면 우리에게 스트레스 상태가 발생할 때 그것을 알아차리고 빠르게 진정시킬 수 있다고 말합니다. 신체 의식이란 쉽게 말해 자신의 몸에서 일어나는 감각을 주의 깊게 관찰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모두는 우리에게 물리적인 몸이 있다는 사실을 압니다. 걷고 앉고 자고 다양하게 몸을 움직일 때 그게 어떤 느낌인지 압니다. 그리고 우리는 배가 고프거나 목이 마르거나 아프거나 하는 등의 몸에서 보내오는 기본적인 욕구를 인식합니다. 내 몸의 신체 감각에 집중할수록 심박수나 호흡 속도와 같은 신체적 스트레스의 명백한 신호뿐만 아니라 좀 더 미묘한 신호까지 식별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나의 신체 에너지가 가벼운지 무거운지, 차분하거나 요동하는지, 지금 내 어깨가 굽었는지 펴졌는지, 내가 부드럽게 말하고 있는지 시끄럽게 말하고 있는지, 다른 사람과 눈맞춤을 유지하거나 편하게 미소 지을 수 있는지 등을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반대로 집중하지 않을 때는 무의식적이고 자동적으로 행동하게 되는 부분들입니다. 신체 의식을 훈련하기 위해서는 하루 중 규칙적으로 하던 일을 멈추고 신체의 감각들을 느껴보는 훈련을 하면 됩니다. 현재 느껴지는 감각은 어떤지, 몸에서 음식을 필요로 하는지 수면을 필요로 하는지 느껴보는 훈련을 반복해서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꾸준히 훈련하면 나아가 마음에서 일어나는 생각과 느낌을 알아차리는 훈련도 가능해집니다. 신체를 의식하는 상태를 유지하는 일은 쉽지 않지만 나의 의식을 점검하는 이런 반복 훈련을 통해 스트레스 상황에서 우리의 신경계가 활성화될 때 자신의 신경계가 스트레스 받고 있음을 인식하면 다시 차분하고 안정되거나 안전하게 조절할 수 있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상호작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몸을 인식하는 이 능동적인 상태를 이용하면 스트레스를 받을 때 몸의 감각을 적극적으로 바꾸고 스스로 진정시킴으로써 순간의 느낌을 의도적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스트레스에 대한 나의 반응이 어떻게 조건화되었는지 내면의 자기를 주시해야 합니다. 누구에게나 어린 시절 생애 초기 관계에서 학습된 방식에 의해 만들어진 조건화된 자기가 있습니다. 무의식적으로 우리의 아동기를 재현하는 자신의 조건화를 제대로 직시하고 알아차린다면 비로소 스스로가 진정으로 원하고 필요로 하는 것에 더 부합하는 새로운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을 때 본능적으로 생각하고 느끼고 행동하던 방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우리 뇌의 신경계는 성장이 끝난 성인에게도 끊임없이 변화하는 가소성이라는 특성이 있습니다. 성인의 뇌도 새롭게 반복하는 연결은 강화가 되고 과거에 부정적으로 강화되었던 연결도 더 이상 사용하지 않으면 약화됩니다. 즉 진정한 변화가 가능한 것입니다. 이렇게 뇌를 적극적으로 바꿀 수 있고 이를 통해 우리는 더 건강한 관계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관계의 뇌과학에서는 관계에서 드러나는 여러 조건화된 자신을 깨닫는 법, 자신의 욕구를 파악하고 충족하는 법, 감당하기 힘든 감정을 진정시키는 법, 궁극적으로 마음이 원래 가진 사랑할 수 있는 무한한 능력을 되찾는 방법에 대해 설명합니다. 관계 때문에 힘들고 변화를 원하시는 분들께 추천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